네, 안녕하세요. 상상토익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온기욕을 좀 모아왔는데, 제 9년 커리어, 토익과의 9년 커리어 동안 쌓아왔던 팁을 좀 총망라해서 목표 점수대별로 영상을 촬영할 예정인데, 이 영상에서는 550점, 그리고 500점 최저가로 달성하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 목표 달성 최저가 프로세스 영상 제 첫 번째 편으로 550점 플러스 편을 마련했습니다. 단기간에 500점, 550점, 그러니까 결국에 500점과 550점이 최종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에게 이 영상을 이제 권장해 드리고요. 700점과 850점 영상은 이제 따로 만들긴 하겠지만 지금 550점에서는 최종적으로 500점 그리고 550점 이상 그 근처 분들을 위해 타겟팅 되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바로 시작해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LC부터인데 크게 여러분들이 좀 개관할 수 있게 이렇게 좀 목차를 좀 짜놨고요. 이거 바탕으로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순서대로 설명을 할 거예요. 먼저 파트 1 그림 문제인데, 그림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과에서는 이제 학습의 시간을 쓰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 이유가 이제 6문제밖에 출제되지 않는 것도 있고, 요즘 더욱더 그래요. 한두 문제 정도는 엄청 헷갈리게 출제되고 있어서, 그러니까 그게 막 ABC가 다 막 안 들린다라기보다는 한 두 개의 선택지가 굉장히 헷갈리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원래 맞기 어려운 문제일 뿐더러, 그러니까 고득점자도, 저득점자는 당연히 이제 신경 쓰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사항들 때문에 제가 공부를 추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리뷰를 권장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실전 시험에서는 멘탈 깨지는 것만 주의하시면 되겠다, 이런 이야기고, 문제풀이랑 채점만 간단히 해보시면 되고요. 리뷰는 따로 하지 않습니다. 파트 2로 바로 들어갈 건데, 파트 2는 단어 중심 청취법 이걸 설명해 드릴 거고요. 이 영상에서는 간단히 전략을 위주로 설명하는 거라 모든 프로세스를 엄청 정확히는 제가 설명하진 않겠지만, 영상 설명란에 이런 강의를 한 내용이 있어요. 실제 과외 포맷으로 제가 수강생과 직접 강의한 영상들이 있거든요. 그걸 다 링크로 정리해서 또 달아놓겠습니다. 단어 중심 청취법이란 이제 질문들이 각각 다 문제마다 있잖아요. 그 질문 문장에 이제 단어가 한 3개 정도 있다고 생각해 보는 느낌입니다. 그 중에서도 처음이랑 중간 단어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중간이 보통 동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 동사를 중심으로 의미를 해석해 주는 게 가장 좋고요. 문장을 싹 다 들으려는 것보다는 단어를 들어서 대략적인 의미를 파악해 주는 방식으로 들어야 된다. 이게 제 결론이고요. 그렇게 티칭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7번을 좀 들어보면 이런 거죠. Number 7. Why was this afternoon's meeting cancelled? 여기서는 다 들으려는 거라기보다는 why meeting cancel 이런 느낌으로 왜 회의가 취소되었냐 이런 느낌인 거고, 8번도 좀 들어보면 Number 8. You use the company fitness center, don't you? 여기서도 이제 you use가 핵심인 거죠. 너 사용하지 뭔가를. 그래서 컴퍼니 피트니스 센터가 들리시는 분도 있고 안 들리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렇게 상관없어요. 왜냐면 이제 you use가 핵심이니까. 너 사용하지 맞지 이런 느낌. 그다음 9번도 Number 9. Do you have the images from the graphics department? 여기서도 이제 do you have 이미지가 나오는데 뒤에는 어떤 부서 이름이 나오는데 이것까지 못 들어도 핵심은 결국엔 do you have인 거예요. do you have 가지고 있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처음 중간 단어 위주로 들어주는 게 핵심이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동사다라는 컨셉이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설명한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에 좀 넘기고 뒤로 좀 가보겠습니다. 동그라미 세모 X 선택지 표시법인데, 저는 속어법을 애매하게 적용하지 않고 확신이 들 때만 동그라미 X를 표시하라고 하고 나머지 다 세모로 표시하라고 하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7번 같은 경우 아까 들었던 문장으로 Number 7. Why was this afternoon's meeting cancelled? 왜 미팅이 취소됐어? A. Room 206, I think. 이건 이제 X로 제가 기준을 잡고요. 만약에 이럴 때도 X도 확신을 차서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X를 한 거예요, 저는. B. Because the manager is out of the office. 이런 경우가 B를 정답이라고 생각이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C를 들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C를 실제로 듣지 않고 바로 8번을 대기해 줘야 되는데, 파트 2에서는 실제로 템포감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8번을 대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C까지 들어버리고 이게 C가 만약 헷갈리게 나오면 이게 B하고 C에서 좀 긴가민가 해버리면 8번의 질문을 좀 못 들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사태를 좀 막기 위해서 이런 소거법을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8번 바로 들어가 보면 Number 8. You use the company fitness center, don't you? 컴퍼니 피트니스 센터 사용하죠? 아니면 이제 그 못 들었다면 사용하죠? 뭔가를 이런 느낌? A. Yes, every now and then. 사용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동그라미 바로 나오면 이제 BC를 듣지 않고 9번 대기 이런 느낌인 거죠. 9번까지만 해보겠습니다. Number 9. Do you have the images from the graphics department? 뭐 사진 있냐? 우리 느낌 사진 있냐? A. Okay, that won't be a problem. 그럼 이런 수도 있잖아요. 수험생이 이제 세모라고 표시할 수 있죠. 왜냐면 확신이 들지 않아서. 그럼 세모가 이렇게 떴다 해봅시다. B. A high definition camera. 그럼 이거는 뭐 카메라니까 일단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명사로 대답했으니까 가지고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명사로 대답하면 안 되잖아요. C. No, they're not ready yet. 그럼 안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이렇게 딱 세모로 이제 쳤다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은 이렇게 세모가 2개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기억으로 푸는 게 아니라 기억을 되살리면 어차피 늦습니다. 그건 이미 틀린 접근법이고 이때는 A, C 중에서 세모 중에서 앞으로 찍을지 뒤로 찍을지를 잘 컨셉을 잡아서 앞으로 찍으실 분 남은 세모 중에서 앞으로 찍으실 분들은 이제 A로 찍어주시는 거고 상대적으로 뒷번호로 찍어주실 분들은 C로 찍는 거죠. 그러니까 루틴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찍을 루틴을 만들어줘서 순간적으로 반응해서 뭔가를 빨리 찍어주고 다음 문제를 대기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파트 2는 전반적으로 템포감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세모가 2개, 3개 나와도 앞번호로 찍을지 뒷번호로 찍을지를 잘 보셔서 정해두셔서 찍으라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정답 유형과 오답 유형에 대해서 쓸만한 그런 유형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에스노 불일치라든지 유사 발음은 오답 유형 패턴으로서 굉장히 써먹을 때가 많고요. 그리고 우회적인 답변은 알아두면 알아둘수록 정답을 바로 찍으면 되니까 실제로 매우 유용한 패턴입니다. 그래서 에스노 불일치만 먼저 이론상 보면은 when, where, why, how, what, who, what, which 이런 의문사들은 일반적으로는 예외가 있긴 있지만 지금 예외는 일단 따지지 않겠습니다. 예외는 약간 아주 미세한 부분이니까 큰 범주에서는 이런 의문사들은 yes, no로 대답하면 안 돼요. 이런 질문으로 시작하는 그 문제에서 yes, no로 답변한다 이건 바로 잘라주시는 오답 패턴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사 발음은 파트 2에서는 비슷한 발음이면 매우 높은 확률로 오답인데 이 기초 레벨 500점, 550점 맞으실 분들에 한해서는 이제 비슷하게 들리면 다 제거를 해주시면 돼요. 간혹 예외가 있긴 있는데 같은 발음이어도 실제로는 같은 단어여서 유사 발음 처리가 안 되는 유형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같은 발음이면 대부분은 오답 유형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외를 따지지 않고 일괄적인 높은 확률을 좀 채택해 주시는 게 유리하니까요. 유사 발음 한번 신경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발음이면 오답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우회적인 답변은 문제지를 푸시다 보면은 해설지에 딱 가보시면 해설에 보면 어떤 유형은 간접적으로 표현해서 정답이다,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서 정답이다 이런 그 해설이 보이실 거예요. 파트 2에서. 그런 것들이 우회적인 답변 유형들인데 이런 유형들은 사실은 질문과 다른 선택지를 못 들었어도 이런 우회적인 답변이라는 그런 경험만 있어도 그걸 찍었을 때 맞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 이후에서 아무것도 안 들려도 우회적인 답변 이런 게 우회적인 답변이란 걸 알고 있어 이런 것만으로도 맞을 수 있는 문제가 꽤 되거든요. 확률적으로. 그런 게 중간중간 한두 문제만 섞여줘도 스무스해지는 경향이 굉장히 있습니다. 파트 2가. 여러분들이 우회적인 답변을 파트 2 공부하시면서 수집을 해나가면 좀 더 도움이 된다. 그 청취보다는 그 패턴 자체를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원래 파트 2가 이 레벨에서는 거의 안 들리는 게 많은데 그런 표현으로서 오답 유형이나 정답 유형으로서 맞을 수 있는 것들을 맞아주는 게 좋거든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0번이랑 31번은 물론 7번부터 19번도 사람에 따라서는 수험생의 레벨에 따라서는 안 들리는 경우도 많겠지만 20번부터 31번은 진짜 뭐 거의 지옥급이거든요. 안 들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아까 제가 말했던 같은 발음인 것 같으면 지우고 그다음 에스노 불일치, 그러니까 의문사에 대한 답변으로 예스노가 나오면 그런 거 지우고 정답 유형은 그 우회적인 답변을 이렇게 좀 이용했을 때 그래도 좀 확률을 건질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소거법이랑 그 우회적인 답변 정답 유형 패턴 이용해서 풀어가시는 게 좋고 청취로 접근하실 생각은 좀 애초에 버리시는 것도 괜찮아요. 이 점수대에서. 그래서 7번부터 한 29번 언저리까지는 그래 청취로 좀 도전해 보되 20번부터 31번까지는 안 될 건 안 된다 이라고 판단하시고
소거법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게 좀 확률을 높여간다라는 접근법으로 생각해 주는 게 훨씬 좋습니다. 3-4는 이제 디테일한 부분들이 좀 몇 개 있어서 이것도 제가 찍어 놓은 영상에 토스를 하긴 할 건데 큰 틀은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3-4는 기본적으로 스키밍, 캐칭, 패러프레이징 접근법에 기반을 하고 있고 저 또한 이걸로 1순위로 풀고 있고요. 이 점수대에서는 스키밍, 캐칭, 패러프레이징만 해도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이거를 꼭 연습해 주시는 게 중요한데 스키밍, 캐칭, 패러프레이징 좀 설명해 보자면 스키밍은 이 디렉션이 나올 때쯤 이 질문과 선택지를 미리 읽어보는 행위예요. 그래서 스키밍이라는 건 미리 읽는다는 얘기인데 그 선택지랑 질문을 보통 읽을 때 보통은 대부분 이렇게 해석하세요. 무엇을 여자가 준비하는가? 누가 남자인 것 같은가? 무엇을 여자가 픽업하길 원하는가? 금요일 아침에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절대 잘못된 게 아니고 잘한 건데 중요한 건 제가 원하는 건 더 빨라야 되고 간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준비하는 거. 이건 사실 계속 반복되는 질문 패턴이기 때문에 좀 공부하신 분들은 남자 직업이라고 바로 옮겨줄 수 있어야 돼요. 남자 직업. 그 다음에 이것도 픽업. 금요일 오전. 그래서 금요일 아침에 픽업할 거. 이런 식으로 단어 단위로 스키밍 해주는 게 좀 핵심이다. 선택지도 마찬가지로 너무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4개의 선택지 중에서 3개는 오답이니까 너무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고 그냥 단어 단위로 이렇게 체크를 가볍게 해주시면 됩니다. 단어 단위로 체크한다. 체크한다는 느낌이 가장 중요합니다. 뭔가 암기하려 하지 말고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체크한다. 핵심. 세부적인 내용은 그 영상에 토스를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할게요. 워낙 이 영상에서 많아가지고. 캐칭은 패러프레이징은 어떤 개념이냐면 정답이 나오는 원리인데 A라는 단어가 A로 나오면 그 캐칭 유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만약에 답이 뭐 트립인데 B번이라고 가정했을 때 성우가 트립이라고 진짜 발음해주면 이건 AA 구조로서 캐칭 유형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답이 B였는데 이제 성우가 갑자기 트래블이라고 발음해서 이런 트립이 답이 되었다. 이러면 이제 A, B 구조로 단어가 바뀐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패러프레이징 구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캐칭과 패러프레이징에 대한 이의가 이렇게 있고 이런 경우는 이제 캐칭과 패러프레이징은 A라는 단어가 나올 때 바로 A를 찍어줘야 되고 패러프레이징도 A라는 단어가 나올 때 B라는 단어 바로 바꿔줘서 그 타이밍이 순간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동작이거든요. 순간적으로 툭툭툭 찍어줄 수 있는 그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약간 이런 식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예시를 조금 풀어드리면 이제 32번에서 33번, 4번 좀 보겠습니다. 이런 식이죠. Questions 32 through 34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Hi, it's Martina from accounting. I'd like to reserve the main conference room for a meeting. 여기서 딱 멈춰서 그러니까 멈춘다는 게 아니라 그 실제로는 시험장에서는 딱 낚아채서 바로 제가 멈췄던 그 순간쯤에 딱 찍어줘야 돼요. 미팅 나올 때 딱 이제 D번을 체크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도 비슷해요. 근데 33번은 살짝 어려운 건데 패러프레이징 미리 설명해드리면 패러프레이징 유형이거든요. 특히 most likely가 나오면 패러프레이징 확률이 좀 더 높아집니다. With colleagues from our New York office. Sure, that shouldn't be a problem. What time is the meeting? It's from 9 to 11 a.m. Okay, I'll block off that time slot for you.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상황이 바뀌어 있어서 굉장히 조금 어렵게 패러프레이징 된 거거든요, 사실은. 패러프레이징 중에서 좀 어려운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가 하는 일을 지금까지 들어봤을 때 뭔가 스케줄을 관리하는 입장이니까 지금은 행정직원이라는 B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 바뀌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어 있든 단어가 바뀌어 있든 바뀌어 있는 게 패러프레이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Do you need any special equipment besides a laptop and projector? No, but I'll need the key so I can. 이런 식으로 키 이렇게 낚아챌 수 있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푸는 게 스키밍, 캐칭, 패러프레이징이라는 이야기고 35번도 마찬가지로 스키밍 좀 보여드리면 담당 업무 이런 식으로 좀 간결하게 해야 되고요. 체크, 동그라미라면 가리니까 밑줄로 하겠습니다.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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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 원하는 거, 하기를 원하는 거, 트레이드쇼, 뉴스토어, 프로덕트 카탈로그, 팀 멤버. 요거 하는 거. 저는 남자, 여자를 주로 잡지는 않은 편입니다. 저는 그래요. 이제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저는 실제로 스키밍을 30초에 2번을 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가 저처럼 이렇게 간결하게 하면 일단 2번을 할 수 있고 연습하면은 2번을 하는 이유가 간혹 이런 마지막 문제를 헷갈려 버리면 스키밍을 일부분밖에 못하게 돼요. 그런 경우를 조금 일부분밖에 못하면 사실 정답률 손해가 많거든요. 근데 평소에 2번을 하고 있으면 이런 전 문제에서 마지막 문제가 헷갈려도 한 번은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깁니다. 이 3초에 평소에 2번을 연습하시면
그 간결한 방식으로 2번 연습하시면 문제가 생겨도 한 번은 좀 읽게 되더라 이런 얘기고, 그럴 때 정답은 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2번을 하면 이런 부족한 부분도 좀 체크해 주시면 좋고요. 한 번 읽고 나서 2번 읽을 때 질문도 좀 다시 좀 상기해 주고 이런 식으로 스키밍을 완성해 나가는 거고, 35번까지만 설명해 보겠습니다. Questions 35 through 37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캐칭, 패러프레이징, 타이밍이라고 이야기 드렸고, 단어가 나올 때 바로 낚아챌 수 있어야 됩니다. Satoshi, have you already started working on the budget? 버젯 이때 딱 실제로 낚아채야 돼요. 실제로 쭉 진행되고 있겠죠. 근데 이제 진행되는 순간에 버젯 나오는 순간 딱 체크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된다는 얘기고, Next year? Not yet, but I do plan to start it in the next day or so. Okay, perfect. I'd like to add some new engineers to my team next year if we can afford it. 여기서 팀이랑 엔지니어 이런 표현들 나왔어요. 그 팀은 그대로 캐칭이 된 거고, 그다음 멤버 이런 것들이 엔지니어로 바뀐 건데, 캐칭이랑 패러프레이징이 섞여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이런 경우는 실제로 캐칭이랑 패러프레이징이 섞여 있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꼭 반드시 그 원리가 하나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섞여서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D번이 되는 거고, 7번. I thought one might be enough, but I realized we'll probably need 3 to handle our company's new contracts. No problem. I can include that in the budget. I'll just need the details about. 디테일이 마지막에 나오죠. 디테일이 여기서 딱 낚아채서 이제 10번을 딱 찍어줘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스키밍, 캐칭, 패러프레이징, 풀이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500점이랑 550점이 최종 목표이신 분들은 이 따옴표 유형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다 찍어주시면 됩니다. 안 풀면 돼요. 진짜 안 풀면 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700점 목표부터 제가 풀도록 지도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런 따옴표들은 제거, 커팅 하시면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도표 유형은 심화 도표랑 기본 도표가 있는데, 기본 도표는 풀어주셔야 됩니다. 도표의 특징은 이 세 문제 중에서 도표를 봐야 되는 문제가 이 Look at the graphic이라고 돼 있는 부분만 도표를 보시고 푸셔야 되고, 63번과 64번은 도표를 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62번처럼 Look at the graphic이라는 표현이 있어야만 이 도표를 보는 문제다라고 인지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도표에서 기본 도표 유형이라는 건 지금처럼 선택지 정보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선택지 정보가 그대로 표에 있고요. 이 선택지 반대 정보가 있는데, 이 반대 정보랑 선택지 정보가 짝지어져 있는 경우가 기본 도표 유형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제로 푸실 때는 선택지 반대 정보를 보시고, 이 플라워, 포토그래피, 케이터링, 셔틀버스 이런 것들이 기다린 다음에 그런 게 나왔을 때 연결해서 푸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캐칭 스타일, 캐칭이나 패러프레이징 스타일인데, 어쨌든 선택지 반대 정보를 보고 계시다가 연결해서 풀어야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도표 유형의 특징은 선택지 정보랑 선택지 반대 정보가 짝지어져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잊으시면 안 되는 게 Look at the graphic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도표를 봐야 되는 문제다, 이거를 꼭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나머지는 도표를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반 문제처럼 푼다는 이야기. 그리고 심화 도표가 있는데, 심화 도표 같은 경우는 이것만 보는 문제죠. 이 섹션 1, 2, 3, 4에서 보시면 지금 스테이지랑 다 연결이 돼 있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여기.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연결이 안 된 상태라는 거죠. 심화 도표 유형의 특징은 이렇게 선택지 정보랑 선택지 반대 정보가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말 그대로 심화입니다. 그러니까 심화라는 건 연결이 안 돼 있다는 건 저희가 어떤 기준을 잡기 어렵다는 얘기고, 그렇다는 건 청취의 비중이 좀 높다는 얘기예요. 청취를 해야 되는 비중이 좀 높아진다. 그래서 실제로 좀 심화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솔루션, 이 점수대에서는 그냥 찍으면 된다. 가장 쉬운 솔루션이죠. 그냥 찍으면 되기 때문에 별로 걱정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저희가 풀 유형이 아니기 때문에 심화 도표 그리고 다운표 유형에 대해서까지 찍으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3포에 대해서 훈련법들인데, 스키밍 훈련법, 캐칭, 패러프레이징 훈련법, 이건데 간단히만 설명할 거고요. 디테일한 훈련 내용들은 제가 설명란에 달아놓을 링크 영상을 좀 참고하십시오. 가의 영상을 포맷으로 촬영해 놓은 영상을 좀 참고하시고요. 스키밍 훈련법은 간단해요. 풀이하고 채점 이후에 다 하시면 되는 건데, 스키밍 훈련은 말 그대로 읽는 훈련이다 보니까 그냥 30초 타이머 맞춰놓고 2번을 읽는 훈련을 하면 됩니다. 그 키워드 위주로 주로 읽는 훈련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키워드 체크 위주로 간결하게 읽는 훈련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린 느낌으로 진행하시되, 대신에 음원은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읽는 훈련이기 때문에 음원 재생 없이 타이머, 그러니까
스마트폰 타이머 이런 거 다 괜찮고요. 2번을 읽는 걸 목표로 간결하게 키워드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간결하게 키워드 이런 느낌 꼭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스케칭이랑 패러프레이징 훈련법은 역추적이랑 스탑 훈련인데, 제가 아까 타이밍을 잡으라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정답을 이제 채점하면서 정답을 다 표시를 하시고, 정답을 다 표시하시게 되면 이렇게 아까 같은 경우는 A랑 그 다음에 D번이랑 C번이 정답인 걸 이제 다 알게 되잖아요. 이런 경우는 실제로는 이렇게 틀렸다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정답을 어쨌든 다 아는 상태로 만들어 놔야 돼요. 채점하면서 정답 표시 다 하시고, 그러면은 이런 상태에서 반대로 음원을 다 들었고 맞은 문제든 틀린 문제든 사실 채점까지 하고 나면 그 내용이 다 기억할 리가 없죠. 이미 음원이 다 듣고 증발한 상태이기 테니까, 증발한 상태에서 그러면 지금 역으로 버젯, 라이팅, 그 다음에 hire, team member, provide, additional detail 이런 단어들로 바탕으로 음원상에서 역으로 추적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원을 이제 틀어놓고 그 음원상에서 역으로 찾는다. 그래서 그런 표현이 나올 때 멈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타이밍 잡아야 되니까. 그럼 한번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Questions 35 through 37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Satoshi, have you already started working on the budget? 여기 딱 멈추는 거죠. 그 버젯이 나왔으니까 이때가 그럼 멈춰야 되는 타이밍이구나 인지하면서 멈추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Next year? Not yet, but I do plan to start it in the next day or so. Okay, perfect. I'd like to add some new engineers to my team next year. 그죠? 그럼 팀이랑 뭐 엔지니어라는 표현 나왔으니까 이때 멈춰보는 훈련 역으로 하는 겁니다. 역추적이에요. We can afford it. I thought one might be enough, but I realized we'll probably need 3 to handle our company's new contracts. No problem. I can include that in the budget. I'll just need the details of 디테일 나왔으니까 이때도 이 표현 근거로 이제 멈추는 훈련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타이밍 훈련을 잡는 게 이제 캐칭 패러프레이징 훈련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히 제가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는 바로 RC가 들어갈 건데, 편집상 이제 그래도 한번 촬영 끊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영상에서는 바로 이어지겠지만, 5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부터 설명해 드릴 건데, 5는 기본 문법 유형 프리프로세스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500점에서 550점 목표하시는 분들은 결국에 문법에서 지금 목표하시는 레벨에서는 품사랑 동사 유형까지만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모양이 같은 컨셉들이 품사랑 동사 유형인데, 여기서 일단 중요한 프로세스는 이거예요. 첫 번째로 항상 동사를 먼저 찾는다. 동사가 문제풀이랑 관련이 없더라도 동사 찾기를 계속 해주셔야 약간 기본 그 튼튼한 실력이 느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동사를 계속 찾으시려는 노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동사 찾은 다음에 빈칸 근처로 집중해 주셔야 돼요. 빈칸 근처로 집중해서 초점을 좁혀서 풀이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는 논폴이 동사고, 그 다음에 동사를 찾았으니까 빈칸 집중해서 이렇게 들어가고, 전치사, 그 다음에 명사, 굿즈가 명사니까 이거 명사 앞에 형용사구나 해서 이렇게 A번을 찍는 이런 루틴인 거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동사가 이제 여기 있으니까, 그럼 동사 사이에 동사 꾸며주는 건 부사니까 D번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건 동사 찾은 동시에 빈칸이 또 근처였으니까 바로 이제 프로세스가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 프로세스 자체는 간단한데 여러분들이 그 간단한 프로세스를 좀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내용이 문법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 문법 품사 동사를 푸는 데 있어서 그 문법 지식 그렇게까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정도를 좀 잘 활용해 줘야 되는데, 이것만 알면 된다 이런 개념은 아니지만 여기서 굉장히 빈출이 돼요. 이 개념에서 기계처럼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문법인데, 이게 진짜 기계처럼 암기돼야 된다는 게 그냥 툭 건들면 툭 나올 정도로 그냥 빠박 구구단처럼 암기가 돼 있어야 됩니다. 명사는 주어 목적어, 형용사는 명사 수식, 이런 것들이 그냥 바로 딱 생각으로 딱 이해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튀어나와 줘야 되는 정도로 암기가 세게 되어 있어야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그런 걸 기준으로 삼아서 문제를 좀 풀어갈 수 있다라는 게 핵심이고, 이거에 관련한 영상도 이제 촬영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그 영상을 포스하고 여기까지 언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휘문제 유형 프로세스인데, 어휘문제 유형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이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첫 번째로 이 A, B, C, D에 아는 단어를 체크해야 됩니다. 아는 단어 개수를 체크해야 돼요. 아는 단어 개수 체크. 왜냐하면 실컷 해석을 시작해서 딱 풀었는데
A, B, C, D가 다 모르는 거면은 얼마나 허망해요. 그냥 시간만 날리고 의미 없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아는 단어가 1개, 2개, 3개는 있어야 어휘 문제를 접근하는 거지 다 몰라버리면 어차피 접근할 문제가 아니고 그냥 바로 찍어줘야 되는 문제잖아요. 여러분들이 항상 프로세스적으로 아는 단어 개수를 좀 확인하고 가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아는 단어가 1개일 때도 있고 2개일 때도 있고 3개도 있을 건데 일단은 4개를 다 알거나 모르는 경우는 간단하죠. 다 알면 그냥 일반적인 풀이를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 다 모르면 찍어주셔야 됩니다. 찍기. 그 다음 그 외에는 일부만 아는 경우는 그 아는 단어를 먼저 집어넣어 보셔야 돼요. 아는 단어 먼저 넣어보기. 아니면 나머지에서 찍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단어가 정답이 아닌 것 같으면 모르는 단어에서 찍어줘야 되잖아요. 이게 아니면 그 외의 단어에서 찍기. 이런 루틴인데 뭐 설명은 간단하게 제가 바로 보여드리면 제가 이거를 이건 사실 여러분 거의 다 아실 수 있겠지만 예를 들면 다 안다고 전제하면 일반적으로 풀어주시고 만약에 제가 이거 사실 모른다고 가정하면 어렵긴 한데 컴퍼니를 모르면 이제 A, B, D를 제가 안다고 하고 C를 몰랐어요. 그러면은 A, B, D를 먼저 넣어보고 A, B, D가 아닌 것 같으면 C를 넣어주는 루틴으로 하시면 되는 거죠. 이런 게 사실 현실적인 건데 여기서 한 A, B 정도는 알았는데 C, D를 몰랐다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A, B를 먼저 넣어보고 맞으면 그냥 A, B에서 가면 되지만 그 C, D에서 찍을 때 어떻게 찍어주셔야 되냐면 그때도 막 모르는 단어에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느낌이 여기가 좀 맞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모르는 단어에서는 과감히 앞번호에서 찍을 거면 상대적으로 앞번호로 찍을 거면 C번, 상대적으로 뒷번호로 찍을 거면 D번 이런 식으로 좀 루틴을 만들어줘서 일괄적으로 찍으셔야지 확률이 정확히 손상이 되지 않고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찍을 때도 본인의 생각을 집어넣지 마시고 루틴대로 찍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저는 지도하고 있고 어휘 문제 유형은 항상 아는 단어를 체크하고 들어간다. 그죠? 이런 경우는 다 몰라버리면 이런 건 사실 바로 찍어야 되는 거고 이것도 아시는 게 만약에 런치 하나면 이것만 넣어보고 맞으면 런치 아니면 BCD에서 앞번호를 찍을지 뒷번호를 찍을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 이제 이 점수대에서는 해석을 주로 하지 마시고요. 그 빈칸 근처에서 특정 소재를 보면서 찍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소득 수준이 뭐뭐에서 늘어난다 이런 핵심이 이런 약간 단어들을 보면서 좀 가는 것도 괜찮다. 공장이 위치에 있다 이거 그럼 여기 좀 일단 보지 않는 거죠. 일부분만 보고 푸는 그런 컨셉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여기서도 준비가 돼 있다 프로그램이 땡땡 그럼 이런 나머지 부분들은 좀 자르고 생각하는 것도 정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레벨에서는 여기서는 출시할 준비가 되었다 하는 이야기고 여기서는 사실 CT가 맞고 그 다음에 여기는 편리하게 위치되었다 이런 표현들이 맞는 거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그리고 이거는 상당히 증가할 것이다 이게 맞고요. 정답 내려고 하는 건 아니고 프로세스를 설명하려고. 그 다음에 5에서 이제 이 500점에서 550점 플러스 하시는 분들 중에서 접점부를 풀 수 있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푸실 수 있는 분들은 그냥 푸시면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안 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뭔가 이상한 통일되지 않은 선택지가 나오면 좀 의심을 하시고 접점부 유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이런 유형들은 조금 찍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찍기. 심화 유형은 당연히 찍어야 되는 거고 심화 유형은 진짜 말도 안 되게 생긴 애들이 좀 있어요. 기초 레벨에서 딱 봤을 때 이건 진짜 모르겠다는 애들이 심한데 대부분은 이런 것들은 이제 찍는다. 반드시 찍어 주셔야 되고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이제 과감히 좀 찍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로 바로 넘어가면 6 같은 경우는 그런 겁니다. 5의 연장선이라서 그대로 아까 이야기했던 원칙들 어휘 프로세스 그 다음에 문법 품사 동사 유형 프로세스 그리고 접점부나 심화 유형 찍어주는 거가 다 동일한데 대신에 이 유형이 좀 달라요. 이 문장 삽입 유형이 다른데 대신에 이 점수대에서는 다행히도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게 없는데 그냥 찍어주시면 돼요. 700점이나 이제 850점 영상에서 제가 이거를 좀 설명할 거지만 500점, 550점 플러스 영상에서는 이걸 굳이 찍는 유형이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찍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7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500점, 550점 이 점수대에서도 7을 막 다 버리고 그러면은 RC 점수가 너무 안 나와요. 그래서 일부 문제라도 풀고 찍는 거랑 그냥 다 찍는 거랑 차원이 좀 다르거든요, 사실. 그래서 좀 단어 중심 풀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최대 약간이라도 시간을 들여서 몇 개 건드려 볼 수 있는 거 건드려 봐서 풀 수 있는 건 풀고 찍을 건 찍고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숨은 그림 찾기는 단어 중심으로 진짜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단어로만 푸는 건데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고요. 실제로 2단계 정도까지만 해도 굉장히 훌륭하고 1단계만 해도 사실 저는 괜찮다고 보긴 하는데 시간이 실력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거니까 3단계까지는 사실은 거의 한 600점, 650점까지도 노릴 수 있는 그런 실력이실 분들이 하실 수 있고 실제로는 한 1, 2단계 어디 전후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이제 순서대로 돌아주시는 건데 1단계는 먼저 이런 유형만 먼저 푸는 겁니다. 그리고 2단계는 이런 유형으로 그 다음에 푸는 거고 3단계는 이렇게 이런 유형들을 딱 골라 푸는 건데 숨은 그림 찾기 1단계 보시면 의문사 유형, 주제 목적 유형, 동의어 유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로 의문사 유형은 기본적으로 그 우리가 아는 의문사 when, where, who, which, what 그 다음에 how 이런 애들이 다 의문사잖아요. 이런 애들이 시작하는 게 의문사인데 주제 목적 유형은 purpose나 이런 표현들이 따로 있어요. 그 다음에 mainly, discuss, 그 다음에 why도 있는데 why는 의문사 유형이 될 때도 있고 주제 목적 유형이 될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게 주제 목적 유형의 컨셉입니다. 그리고 동의어 문제는 지금 따옴표로 되어 있는 거는 다 기타는 다 따옴표인데 기타 중에서도 이렇게 단어를 물어보는 유형이 동의어 유형이고 동의어 유형은 그 자리를 그대로 알려주기 때문에 이 알려준 그 자리를 그대로 가가지고 이 의미를 동의어를 찾는 문제라 아시는 분은 한해서는 바로 풀 수 있는 유형입니다. 모르는 어차피 찍어야 되는 건 이제 어휘 문제처럼 똑같지만 대신에 아는 분에 한해서는 빨리 풀 수도 있다라는 얘기고 주제 목적 유형이랑 의문사 유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더 할 거고요. 주제 목적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앞에 다 있어요. 근데 간혹 한 60번대 이후에 어려운 지문에서는 주제 목적이 중간 혹은 뒤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주제 목적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주제 목적은 그냥 앞에 있다고 그냥 가정을 하시고 주제 목적은 푸시는 게 좋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보고한다 단어로 해석을 하지 마시고 물론 해석하실 수 있는 분은 하셔도 되는데 대신에 제가 일반적인 컨셉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이슈가 마지막이다. 그리고 우리는 결정했다. 이 practical gardening이라는 게 중단한다. discontinue 한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런 단어들을 사실 알아야 좀 풀 수 있는 거지만 대신에 이런 걸 알았다고 어느 정도 전제하에 이게 취소거든요. discontinue가 중단하다, 취소하다, 중단, 취소를 발표하기 위해서 이게 C번이 정답입니다. 이런 식으로 단어 단위의 컨셉인데 주제 목적은 그래서 앞부분에 있다고 전제하고 푼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62번 같이 일반적인 의문사 유형은 진짜 이 단어로만 보시면 되는데 practical gardening이라는 쓰인 단어가 보면은 issue라는 표현이 나왔고 월간 이슈 62년 이런 표현이 나왔고 periodical 정기 간행물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그럼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추론해 보면 당연히 매거진이라는 거죠. 이런 경우가 의문사 유형의 이제 풀이법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의문사 유형의 풀이법 자체는 질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키워드가 있어요. 질문 키워드가 있고 키워드와 관련된 단어를 이제 최대한 찾아보면서 가장 유사한 소재로 맞춰주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숨은 그림 찾기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또 영상 링크 설명란에 더 달아놓을 테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숨은 그림 찾기 2단계에 대해서는 일치 유형에 대해서 푸는 건데 일치 유형 같은 경우는 indicate, suggest, mention, imply, infer, true, state로 되어 있는 유형들이 다 일치 유형들이라고 해요. 어렵습니다. 난이도가 기본적으로는 중상 이상으로 많이 배치가 되는 쉬운 것도 조금씩 있는데 중상 이상으로 배치되는 게 일반적이고요. 이런 유형의 특징은 이제 ABCD의 키워드를 주로 보면서 찾아 들어가는 느낌이 있는 거라서 살짝 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치 유형이 2단계인데 그 1단계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싹 다 돈 다음에 그러니까 147번부터 175번까지 1단계 유형만 일단 푸신 다음에 그 다음에 2단계 유형을 푸시는 거거든요. 이 싱글 지문 유형에서 1단계 유형 다 풀고 2단계에 해당하는 유형은 그 뒤에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인디케이트 유형은 1단계 다 돌고 이런 시간이 남았을 때 건드려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이 있고 기타는 제가 따옴표가 들어가면 다 기타 유형이라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 이렇게 문장이 있고 그 문장의 의미를 물어보는 채팅문에 주로 나오는 표현인데 이것도 위치를 지정해 주긴 합니다. 근데 맥락을 좀 파악을 해야 돼가지고 살짝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위치를 지정해 주나 해석이 약간 전후로 필요한 문제고 실제로 2단계에서 이제 해주면 되는 유형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기타 따옴표가 있는 유형인데 이거는 1, 2, 3, 4가 있어가지고 순서를 맞추는 유형이거든요. 이것도 난이도 어느 정도 좀 있는 상태고 1, 2, 3, 4 중심으로 보시되 이거는 사실
제가 맞으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 실제로 의미파악 유형이고 순서 유형이고 500점에서 550점 목표하시는 분은 다 어려울 겁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찍어주더라도 이런 단어들과 비슷한 소리를 하고 있는 번호로 찍었을 때 좀 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확률적인 베팅을 하자는 거죠. 저희가 접근하더라도. 지금 리디자인, 트레이닝 이런 표현이 나오니까 4번 앞에 보면 리디자인이랑 이런 커리큘럼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 뭔지 몰라도 4번일 수도 있겠다 확률에 베팅하는 겁니다. 나머지 보면 그런 이야기가 많이 없거든요. 정확히는 아니더라도 확률에 베팅하는 접근을 하셨을 때 그래도 기대감이 좀 나온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단계는 사실 저도 좀 여러분들이 이렇게까지 하라고는 이야기는 못하겠어요. 왜냐면 3단계라는 건 일단 1, 2단계까지 하고 시간이 남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3단계까지 못 오셔도 그 1, 2단계랑 LC가 잘 나왔을 때 550점, 500점 일단 다 나올 수 있고 특히 500점이랑 550점 전략에서는 LC 비중이 어차피 7, 80% 넘게 공부를 해주셔야 유리한 거고 RC는 약간 받쳐주듯이 좀 20%, 한 30% 노력을 좀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LC가 잘 나와줘야 500점이랑 550점은 이제 무난히 이제 달성할 수 있거든요. 3단계까지는 오실 수만 있으면 엄청 안정권이긴 한데 오긴 어려울 거다 레벨에서는. 더블 트리플 지문 중에서 이렇게 지문을 다 문제마다 알려줘요. 지문 종류를. 여기서 오더폼이랑 이메일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지금 보면 이메일 관련해서 여기 그 이메일 이렇게 이메일 한정해 줬잖아요. 이런 경우는 사실 이메일로만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건 약간 싱글 지문화 되는 거죠. 반드시 그런다라는 건 아니지만 높은 확률로는 이메일로만 이제 문제가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싱글처럼 접근할 수가 있어서 싱글과 똑같습니다. 의문사 유형이면 의문사 유형 풀듯이 일치 유형이면 일치 유형 풀듯이 접근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1, 2단계에서 했던 것처럼. 그리고 첫 번째 문제는 주로 1번 지문만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첫 번째 문제, 더블 트리플의 첫 번째 문제는 첫 번째 지문만으로 보통 대부분 나오니까 여기서 싱글처럼 풀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랑 이렇게 지문이 이렇게 딱 나와 있는 경우를 활용하셔가지고 이거 문제만 접근하시면 된다. 3단계 이야기고요. 3단계는 근데 좀 어려울 거다. 1, 2단계까지 여러분이 신경 쓰시면 되고 2단계도 좀 어렵다면 1단계까지만 잘 신경 쓰고 나머지 싹 다 찍어도 LC가 좀 좋다면 LC가 이제 정상적으로 공부하셔서 나온 점수가 나온다면 문제 없다. 다시 한번 최종 정리를 하면은 파트 1은 학습에 시간 쓰지 않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고요. 파트 2는 단어 중심으로 들어갔고 동그라미, 세모, X 이런 것들을 보고 기준 정확히 마련했죠. 오답 유형으로는 유사 발음, 에스노 불일치, 그리고 우회적인 답변 이런 것들을 모아두면 좋다라는 이야기고 20번부터 31번은 주로 소거법을 활용해서 풀어주셔야 되고요. 청취는 엄청 어렵다고 미리 전제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3, 4는 스키밍, 캐칭, 패러프레이징 중심 풀이가 무조건 이루어줘야 되고 청취력보다는 이런 단어를 낚아채는 컨셉의 공부를 하셔라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런 다운표 유형은 찍고 도표 유형 찍고 도표 유형에서도 기본 도표 유형 말고 심화 도표 유형 찍으라는 거고 그 다음에 스키밍 훈련법, 캐칭 패러프레이징 훈련법 이런 것들을 설명란에 그 영상 더 자세히 보신 다음에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잠깐 이야기해드린 오늘 이 영상에서 이야기해드린 컨셉만으로도 좀 많은 내용이 있긴 있지만 그걸로 이해하신 분들은 추가 영상을 보지 않으셔도 되지만 이제 이해 못하신 분들은 제 찍은 영상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로 보면은 이런 기본 문법 유형 프로세스 품사 동사 유형만 풀라고 제가 얘기 드렸고요. 그 다음에 어휘 문제 유형은 단어 개수 아는지 체크하고 좀 풀이를 시도하라는 얘기고 접전부 유형이랑 심화 유형은 찍기. 그 다음에 6는 어차피 5의 연장선상 그대로 적용하되 문장 삽입 찍기. 그 다음에 숨은 그림 찾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드렸고요. 그리고 500점이랑 550점의 가장 중요한 건 이쪽이거든요. 3포예요. 3포 싸움입니다. 3포가 잘 풀리면 어느 정도 나오게 되면 500점을 550점은 아주 쉽게 가는 거고 나머지는 사실 다 받쳐주는 느낌이 사실 세요. 그래가지고 저는 여러분들이 3포의 공부 비중을 엄청 많이 좀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LC 비중 자체가 RC보다 훨씬 높게 설정하시는 게 이 점수만 달성하실 분들에겐 유리하고 그다음 RC에서 양치기를 좀 하시겠다면 저는 추천해드리는 양치기가 기본 문법 유형 프로세스에 이제 품사 동사 유형을 많이 풀어보면서 두세 문제 더 맞는 것도 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구구단 같은 그 암기해야 되는 내용을 바탕으로 계속 좀 풀어보시고 어휘 문제나 어휘를 많이 하는 건 그 세븐의 수면 그림 찾기의 확률도 정확히 다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어휘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어휘 문제로 단어 자체도 공부할 수 있는 컨셉으로 가시면 뭐든지 좋아집니다. 이건 어떤 점수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휘 문제를 많이 풀면서 전반적인 RC를 올려주는 컨셉, 이런 것들은 중요하니까 이제 최종 정리를 했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내용들이 과외에서 다 다루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실제 이런 방식으로 티칭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프로세스 자체가 엄청 9년, 지금까지 해서 이제 2024년까지 해서 9년 차인데 뭔가 좀 저도 나름 이제 정리가 다 되고 결과를 내다 보니까 이렇게 온기록을 모아서 550점, 700점, 그 다음에 850목표까지 다 영상을 이제 딱 찍어서 내놓을 건데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이걸 바탕으로 좀 학습을 하셔서 더 좋은 결과를 내시기 바랍니다. 프로세스를 아는 것과 이 프로세스를 공부하는 거 다르거든요. 제 과외는 원래 프로세스 자체가 사실 엄청 중요하기도 하지만 일종의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트레이닝 개념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과제가 들어가고 그걸 체계적으로 이제 양을 짜주고 어떤 컨설팅 다 포함해가 들어가는 게 훌륭한 트레이너 즉 코치로서 기능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관리형, 시스템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전자책 혹은 과외 프로그램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또 저를 찾아주시면 제가 또 똑똑하게 똑똑하게는 아니고 편안하게 잘 티칭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